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자, 오늘은 비아레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녹화하는 시점 새벽에 비아레알과 유벤투스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 펼쳐졌습니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세비야에서도 그렇고 비아레알에서도 그렇고 유로파리그 우승할 때마다 홈에서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결승전까지 갔고 결승전에서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홈에서 펼쳐지는 이 1차전의 승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1대1 무승부로 막을 내렸죠. 경기 시작하고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31초인가? 32초인가? 블라우비치가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블라우비치 역시 대단합니다. 블라우비치가 왜 7천만 유로의 사나인지, 왜 하나로 1,0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이 장면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블라우비치가 1분도 되지 않아서 선제골을 넣으니까 유벤투스의 알레그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전술을 쓰면서 역습에 의해서 추가골을 노렸고요. 반면에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홈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먼저 선제골을 내줬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성을 띠면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지만은 다니 파레오의 한 골에 멈추면서 이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 일단 비아레알 얘기부터 할게요.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 4경기 우패였거든요. 3승 1무였죠. 그리고 리그에서는 부상에서 돌아온 단주마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단주마가 해결사 역할을 했지만 역시 이 경기에서는 간판 공격수 제라르드 모레노의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제라르드 모레노, 프랜시스 코클랭, 루벤 페냐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에메리 감독이 투톱으로 단주마와 로셀소를 배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올 시즌에 우나이 에메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4-4-2 포메이션을 가동하는 모습이 많고요. 특히 왼쪽 측면 공격은 알베르토 모레노에게 맡기고 그리고 단주마가 최전방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주마의 파트너로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기용하거나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를 기용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전까지는 트리게로스가 많이 기용이 됐었죠. 네,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로셀소가 선발 출전했고요. 제라르드 모레노가 올 시즌에 부상이 많다 보니까 단주마가 공격을 이끄는 경우가 좀 더 많은 모습입니다. 자, 반면에 알레그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사실상 3-5-2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유벤투스도 부상 선수가 정말 많잖아요. 디발라, 루가니, 키에사, 키엘리니, 베르나르데스키, 그러다 보니까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큰 편이었고 결국 백스리를 가동하는 모습인데 알렉산드루, 더리우트, 다닐루가 백스리 형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제가 골을 넣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수비 시에는 5-4-1 형태가 좀 더 많았죠. 5-3-1-1이라고 해야 되나? 네, 왜냐하면은 모라타가 왼쪽 측면으로 내려오면은 5-4-1 형태, 모라타가 블라우비치하고 연결하려고 위로 올라가면 5-3-1-1 형태였고요. 공격을 전개할 때에는 맥케니가 위로 올라가면서 3-4-3처럼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자, 그만큼 알레그리 감독이 수비의 신경을 많이 쓰고 나온 경기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다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고 전반전을 1대0으로 맞추니까요. 전반 끝나고 후반 시작할 때 알렉산드를 빼고 보누치를 투입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수비를 더 단단하게 가져갔죠. 그래서 더 리우트가 왼쪽으로 가고 보누치가 중앙에 위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전술 자체는 저는 성공적이라고 봐요. 물론 유벤투스 팬들 입장에서는 선제골을 이른 시간에 넣었기 때문에 더 많은 골을 넣으면서 아예 1차전에서 승부를 확정짓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역시 에메리 감독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수비 시에는 5-3-2 또는 5-4-1 형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측면 수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비아레알이 측면 공격을 통해서 경기를 푸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기에서도 왼쪽 공격이 공격의 42%를 책임졌는데 결국은 알베르토 모레노, 페드라사, 왼쪽 라인의 공격, 그리고 오른쪽은 추크헤제의 공격, 이것을 이용해서 상대 수비를 흔들고자 노력을 했었죠. 효과를 보는 장면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결국 경기는 1대1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양 팀의 감독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은 비아레알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홈에서 무승부를 거둔 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택권을 잡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2차전에 전술적인 선택권을 잡기 위해서 홈에서 승리를 거뒀어야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아직 90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먼저 실점한 다음에 우리 팀이 회복하여서 무승부를 기록한 것과 같이
2차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승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알레그리 감독은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2차전은 결승전처럼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우리 팀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팀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 반응 만족스럽다. 팀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실점사항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올바른 방식으로 경기에 임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양팀 감독의 생각의 차이죠. 그리고 1차전 무승부가 비아레알이 더 아쉽다는 게 드러나는 인터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비아레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아레알이 올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16강에 갔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2005-2006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때가 비아레알이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했을 때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비아레알의 전성기를 한번 돌아봤을 때 어느 때가 전성기냐? 2005-2006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 진출했을 때가 전성기냐? 물론 그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를. 왜냐하면 준결승전에서 아스날을 만났는데 아스날 원정에서 0대1로 패배하고 2차전 홈에서 치렀거든요. 0대0 상황이었어요. 그때 리켈메가 페널티킥을 처리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골을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0대0 무승부로 막을 내렸고 리켈메 집 앞에 비아레알 팬들이 Don't cry for me 리켈메라는 커다란 현수막을 걸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때 비아레알 생각해보면 정말 매력적인 축구를 구사했죠. 리켈메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축구. 여기다가 전방에 디에고 포르란이라는 확실한 해결사가 있었습니다. 페레그리니 감독이 그만큼 매력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때 라리가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비아레알의 최고의 전성기인가? 아니면 라리가 성적을 봤을 때 라리가 2위를 기록한 2007-2008 시즌이 최고의 전성기인가? 2007-2008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에 이어서 라리가 2위를 기록합니다. 이게 클럽 역사상 라리가에서 최고의 성적이에요. 그리고 요 당시에는 니아트 카벳이라든가 주세페 로시라든가 좋은 공격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전성기가 아닌가. 네, 많은 분들이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전성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갑자기 비아레알 전성기 얘기를 꺼낸 거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아레알은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가 없어요. 물론 세군다 B 우승한 적은 있지만 라리가 우승 경험도 없고요. 코파델레이 우승 경험도 없습니다. 그 유럽 대항전 우승 경험도 없었죠. 하지만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와서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대결에서 1대1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에서 11대10으로 제압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죠. 그리고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물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간신히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16강에 진출하지 못해서 유로파리그로 간 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점을 봤을 땐 비아레알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에도 진출을 했고 현재 순위가 라리가 6위긴 하지만은 4위 바르셀로나하고 승점차가 불과 3점에 불과합니다. 여기다가 최근 리그 9경기에서 6승 2무 1패니까 지금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만약의 경우 챔피언스리그에서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든 아니면 정말 운이 안 따라서 유벤투스 원정에서 뭐 패배하든 챔피언스리그 16강 간 다음에 라리가 4위 안에 든다? 그러면 이번 시즌도 비아레알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시즌이 아닌가. 그래서 우나이 에메리 감독 시절인 지금이 전성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전성기를 이어가려면 진정한 전성기가 되려면 올 시즌 잔여 경기들이 중요하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는 역시 3월 16일 날 펼쳐지는 유벤투스하고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입니다. 이 경기를 잡는다면은 8강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리켈메 시절에 페레그리니 감독 시절에 준결승 간 거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니까요. 물론 이제 8강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유벤투스 원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건 오늘 경기에서도 드러났어요. 알레그니 감독이 수비 라인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감독이니까 물론 이제 소극적인 전술을 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블라호비치를 앞세워서 골을 넣고 그리고 수비적인 조직력을 높여놓고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 가운데 비아레알은 결국은 어려운 상황에서 골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아레알이 올 시즌 모습을 보면은 시즌 초반에 무승부가 많아서 제가 이런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알비올과 파우토레스 중심의 이 단단한 수비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면서 실점하는 경우가 있고 뒷공간을 내주면서 실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기도 사실 다닐로의 롱패스, 블라호비치의 가슴 트래핑 이후에 오른발로 꺾어놓는 슈팅. 그러니까 상대의 빠른 역습에 그냥 당한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오곤 합니다. 여기다가 비아레알이 짜임새 있는 축구를 구사하지만은 제라르드 모레노가 없을 때의 득점력은 아쉬운 경우가 있다. 그리고 단주마가 굉장히 잘해주고는 있지만 단주마도 큰 경기에 강하다고 보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아레알이 라리가에서 성공하려면 제가 얘기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35라운드 세비야전, 36라운드 라요 바이카노전, 37라운드 소시에다드전, 38라운드 바르셀로나전 막판 이 4경기에서 최대한 승점을 획득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역시 원하는 목적 라리가 4위 안에 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라르드 모레노가 후반기를 책임질 수 있느냐. 올 시즌에 제라르드 모레노가 부상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라리가에서 8골에 멈춰 있는데 8골은 단주마와 함께 팀 내 최다골입니다. 올 시즌 공식 기록을 보면은 제라르드 모레노가 19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19경기에서 11골 6개의 도움을 했어요. 라리가에서 8골 2개의 도움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라르드 모레노는 나오면 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 이제 유벤투스하고의 경기라든가 시즌 막판 상대하기 어려운 팀들과 경기를 했을 때 제라르드 모레노가 존재를 해야 되고 부상당하면 안 되고 뛰어야 되고 그리고 제라르드 모레노가 골을 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유벤투스하고 경기에서 유벤투스도 부상 선수들이 돌아온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결국 1차전에서 1대1이기 때문에 2차전 승자가 8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점을 생각했을 때에는 제라르드 모레노가 돌아와서 제 역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제라르드 모레노가 지지난 시즌의 라리가에서 18골, 지난 시즌의 라리가에서 23골입니다. 제라르드 모레노는 입증된 공격수예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 제라르드 모레노의 어깨가 무겁다. 일단 건강하자. 거의 모든 경기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리고 제라르드 모레노가 말 그대로 해결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기를 주도함에도 짜임새 있는 공격을 보여줌에도 말 그대로 효과를 보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팬들이 얘기하는 U자 빌드업만 계속하는 그런 경기가 나오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치거나 무승부로 끝날 경기를 패배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라리가 4위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며 유벤투스 원정에서 승리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아레알 많은 분들이 홈에서 무승부니까 끝났어. 유벤투스가 올라갔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변의 팀이에요. 그리고 탄력 붙었을 때는 정말 무서운 팀이고요. 리케메 시절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갈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준결승 갔어요. 지난 시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만났을 때 열세는 비아레알이다. 우위는 맨유에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승은 비아레알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벤투스 원정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비아레알이 제라르드 모레노가 돌아온다면 만약의 경우 돌아오지 못한다면 또다시 단주마를 이용해서 공격을 전개하겠지만은 제라르드 모레노가 돌아온다면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노란 잔수함 앞으로 치고 나가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너무 호황된 얘기 하나? 같이 한번 경기를 지켜보자고요.